안녕하세요. 영혼의 승부사 바람이 파이터 급시우입니다. 오늘은 왜 미국 산업이 강한지를 설명드리고 향후 나스닥100 지수를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이해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산업을 볼게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클라우드 글로벌 사업자들을 보면 거의 다 미국이 장악을 하고 있고 최근 알리바바 등 중국 업체들이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찾아보기 어렵죠. 특히 아마존을 볼 수 있는데 아마존은 물건을 팔아서 벌어먹고 사는 기업이 아닙니다. 아마존은 글로벌 클라우드 마켓의 30%를 장악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에제가 20%, 구글의 클라우드가 13%로 합하면 63%가 됩니다. 전 세계의 클라우드 산업을 장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이전에 40%를 웃도는 성장률에서 현재는 24%대로 성장률이 주춤하고 있지만 매출액은 4천억 달러를 넘길 예정입니다. 결국 이러한 곳에서 한국 기업들이 소외가 되면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로봇 산업이 각광을 받을 것인데 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서비스 산업 그리고 각종 제조업으로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이 산업에서 아시아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일본,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와 주변 동남아 국가들 때문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주요 로봇 기업들을 보면 유럽과 일본 기업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 중국이 새롭게 가세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미국의 기업은 보이지도 않죠. 미국이 심각한 적자 국가들을 보면 이해가 되시죠. 중국과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과 일본, 그리고 캐나다와 멕시코 일부 유럽 국가들입니다. 법적 제재에 걸려있지만 무차별적인 상호관세와 기본관세 품목별 관세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러시아와의 관계를 봐도 유럽은 크게 무역 규모를 축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인도는 크게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러시아산 원유를 인도가 대량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 때문에 관세 50%를 맡기는 했죠. 애플은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18% 내외를 가져가면서 글로벌로 확실한 핵심 구매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할인이 없는 고가의 스마트폰 제품들이죠. 그러나 이 생산 기지가 중국에서 인도로 옮겨지고 있는데 현재 미국과 인도의 관세 갈등이 심한 상황이라 글로벌 기업들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스마트폰 제조는 이미 인도와 중국 그리고 베트남 3국으로 모두 이전이 되었습니다. 애플이 어려움 속에서도 강력하게 성장을 하는 이유가 있죠. 이런 면에서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미국의 빅테크들은 모든 면에서 월등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스닥100 지수를 강력하게 끌어올리는 요인이고요. 나스닥100 지수는 2025년 연간으로 12.57%나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20%의 상승을 한 것에 비하면 2025년도도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고 바로 빅테크들의 선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벳의 경우 광고 매출이 75%에 해당이 됩니다. 글로벌 온라인 광고를 휩쓸고 있죠. 이렇게 보면 미국의 빅테크들은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업종들을 보유하고 있고 거의 제조업이 아닙니다. 클라우드와 온라인 광고, SNS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이 강력하게 뒤를 바치고 있죠. 여기에 테슬라의 옵티무스 로봇과 자율주행 등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재명 정부는 법인세 1% 인상을 단행하고 각종 증세로 방향을 틀면서 그나마 정부의 아젠다인 코스피 5천을 믿었다가 이탈 중에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통한 2026년 3월 시행은 원청과 하청업자 사이에 손해배상을 두고 격렬한 논쟁과 파업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입니다. 현재는 코스피 지수와 나스닥의 추세가 거의 엇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는 고객 예탁금의 영향과 나스닥 지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국내 시장의 고객 예탁금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일봉은 정확히 40일간 3200포인트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3250포인트 정도에 도달하면 다시 3200포인트로 3150포인트로 내려가면 다시 3200포인트로 끌어올리는 일을 하고 있죠. 이재명 정부의 대체적인 정책은 증세카드와 노란봉투법 통과, 이번 달 내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대주주 요건을 발표한다고 하니 대체적으로 반시장적입니다. 그러나 주가는 큰 폭의 낙폭을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형주의 PBR이 1.2배로 높게 나타나면서 코스피 지수의 PBR을
1.07배까지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향후 전체적인 미국 10년물 채권 수익률의 3%까지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고용시장은 불법 이민자 단속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고 실업률은 4.3%로 견고한 상황입니다. 9월 0.5%의 B컷 대신에 0.25%의 베이직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3% 전후를 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유가의 하락과 주택 렌트비의 3.7% 전년 대비 상승이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5년 3분기에도 3%로 강력하게 예측이 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바라고요.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무난하게 나올 수 있죠. IMF는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성장률을 약간씩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를 상향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서민들에게는 다시 음식값이 오르는 것이 약간은 부담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서비스 가격이 높은 데다가 상품 가격까지 오르고 있어서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체 순수 배터리 전기차의 경우 글로벌 점유율이 이미 57%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바랍니다. 전기차 포함 드론 등 대부분의 최첨단 제품은 이미 중국에 장악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칩 집적회로 역시 최대 생산국은 중국입니다. 미국의 관세로 인한 세금이 매달 5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상호 관세와 물품 관세 부과를 통해 관세 수입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항소법원에서는 불법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만일 대법원에서까지 불법으로 판단을 한다면 시장에 대단히 큰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각종 무역법으로 대응을 하겠지만 일정 부분 혼란은 불가피할 예정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보수화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판단에 객관적인 중심을 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라도 더 다각적인 정보를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잘못된 정보를 통해 님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사실 어제 하려고 했던 일인데 약을 먹고 일찍 잠이 드는 바람에 이 새벽에 깨어 있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향기로운 주식여행 열어 가시기 바랍니다. 급시 후의 주식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